아싸 KQ. 안녕하세요, 최신대담 신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9번째 시간이네요. 저희 이 선생님 3주째 같이 하고 계신데 이제 고정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들어오셨으면 이제 슬슬 인트로 같이 하셔야 돼요. 아니요. 저는 스페셜 게스트거든요. 네. 근데 매주 초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 고기를 사준다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일단 유튜브 대박 나고 막 조회수 높고 좀 우리도 좀 잘 나가게 되면 진짜 한 회만 좀 터지면 진짜 사드리니까 한 방만 걱정 마세요. 독산동 우시장 가가지고 제가 콩가루를 그냥 껍데기에다가 막 끼얹어가지고 내가 계약서라도 받아야겠어요. 계약서라뇨. 우리가 또 신뢰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신선생이 신자가 믿을 신자인 거 모르셨나요? 정말요? 아니요, 믿을 신자. 뭐 그런 거 일단 믿고 가보세요. 그래요. 뭐 아무튼 그런 건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고, 오늘은 뭐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좀 제일 편하게 하려면은 뭐 이 시기가 이제 정시 최초 합격자 그 등록 기간이니까 정시 합격자 유의사항 이런 거 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저희가 자주 말하기도 했고 저번 주 방송에서도 언급했으니까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 어때요? 그거는 좀 너무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또 뭘 모른 척해요. 이미 자료 다 준비해놓고 왔으면서. 이 선생님이 준비한 거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제 보셨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 이슈거리를 좀 찾다 보니까 요즘 등록금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사회통합 전형에 대한 기사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등록금 관련된 기사들도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사회통합 전형에 대한 고등교육 기사들을 몇 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요즘 기사들 찾아보면 관련 내용들이 종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가장 급한 게 대학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이제 시행계획을 곧 수립해야 되거든요. 2022들. 근데 이제 확정된 건 없고 궁금하기도 한데 저희 쪽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연락을 주시는데 근데 사실 저희도 뭐 구체적으로 뭐 들은 바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대학 관계자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정말 제한적이에요 지금. 네, 그쵸. 이게 보시면 아실 테지만 사회통합 전형에 대한 내용은 그 지역 일간지들을 중심으로 그 해당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기사 내용의 핵심은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중에 사회통합 전형이 오히려 지역 대학의 고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사들이 해당 정책 취지는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학생들을 유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것도 그대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네요. 이게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거기다가 지역균형 선발은 10% 이상 권고하면서 이를 재정지원 사업이랑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받고 있는 대학들 이거 안 할까요? 무조건 하려고 할 거예요. 지방대에서 인재들을 수도권 대학으로 뺏길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통합전형은 뭐 크게 우려되지는 않아요. 문제는 지역균형 선발입니다. 일단 지방대 육성법이랑 충돌하기도 하고 작년에 수도권 입학 정원이 11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그럼 15,000명 이상이 지역 선발로 빠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지방대에서는 지역 인재 선발을 통해 선발하던 상당 부분을 앞으로는 수도권에 뺏길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때 최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오면은 서울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내려가기 싫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관련된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명확한지 안 한지 좀 찾아보려고요. 저희 대학들이 시행계획을 저희 쪽으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추려봤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시행되는 거죠.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6,530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이요? 네,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는데 정원 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정원 내로만 이 정도라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서 정원이 11만 5천 명 가까이 돼요. 그 중에 10%를 의무화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다는 거죠. 의무는 아니고 권장하고 있지만 대학별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렇죠. 시행된다고 하면 그러면 거의 15,000명 가까이가 그냥 그대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지방에서 선발하고 있는 파이가 그대로 수도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불리는 전형들, 이게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10%가 법적으로 된다는 그건데, 이게 기본사항에서 얘기하는 고른기의 특별 전형으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일단은 추려보고 이제 기사에서 말하는 범주가 4가지가 있어요. 네. 농어촌,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특성화 고졸 재직자 이렇게 4개를 보통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과연 10% 넘는 대학들이 몇 개나 되냐 이렇게 좀 추려봤는데 추려보니까 이제 50개 대학 정도가 이제 10% 비율을 초과하여서 선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정원 내외 다 합친 인원이에요. 합친 거군요. 네, 합쳐서 이제 왜냐면 기사에서 정원 낸지 왠지 구분을 할 수 없고 아직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입력된 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198개 대학 중에 50개 대학이 10%를 초과하여서 선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수도권은 28개 대학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얘기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본사항에 나와 있는 고른기회 특별전형 중에 지역인재를 빼고만 만들었던 비율입니다. 네. 이렇게 비율인데 이게 만약 기사에서 언급된 4개로 축소를 하잖아요. 4개로 축소를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그 다음에 특성화고졸, 특성화고졸 재직자 이렇게 한정을 하게 되면 10%를 초과하는 대학은 38개로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24개가 수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체 198개의 대학들 중에 74개가 현재 수도권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어떻게 범주를 가져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학 유불리가 정해질 거고 지방대가 힘들어지니 아니면 지방 배려하니 이런 것들은 뭐 변한다는 게 자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 선생이 얘기했던 부분은 해당 기사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헤드라인이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 매체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대를 죽이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우려하던 사회 배려 대상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정원 기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정책이 수도권 중심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서두르지 않으면 더더욱 혼란만 일으킬 것 같거든요. 빨리 기준이 정해져서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좀 한 가지 의문점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교육부 보도자료에 보면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이 사회통합전형의 10% 이상 선발 의무화의 예시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학생, 장애인 등 뭐 등이란 표현했지만 이게 특성화고나 재직자 특별전형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정책이 발표됐는데 최 선생 말한 거 들어보니까 이제 특성화고나 재직자 특별전형도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 대학의 전형 설계를 많이 안 건드리고서는 이 제도를 이렇게 시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재직자 특별 전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드는데 그죠. 이것까지 교육부가 좀 생각을 했는지 그게 일단은 의문이에요. 약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견 피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느낌상 보통 우리가 많이 사회 배려, 사회 통합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그쪽 범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크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네. 합쳐서 11% 이내에 지금 시행령 안에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재직자 특별 전형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가만 안 했다면 대학 입장에서 이거 늘렸으니까는 우리 이 정책을 수립한 거 아니냐 라고 주장했을 때는 어떻게 할 말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일단 좀 들으면서 걱정이 됐고 또 하나는 이 교육정책 수립하는 관계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지지난주에 이 선생이 소개해준 기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입 불공정성 문제는 오히려 대입 밖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한 기사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한 해의 결과로 다른 결과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걸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비유를 할까 생각이 그걸 하다가 조선시대에 양반으로 태어나면 이 양반이 죽을 때까지 멍청이어도 그냥 양반 권세를 다 누릴 수 있거든요. 카스트 제도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나 중세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뭐 거창하게 이제 뭐 막세 뭐 계급 갈등이나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일부 몇몇 대학의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계급의 고착화가 아닐까요? 실제 가면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들 나왔을 때 살기 편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 부모 세대들이. 그게 그때는 대학이 몇 개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 대학 나온 게 계속해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결하셔야죠. 이걸 해결하지 않고 자꾸 그 대학들 통제하고 재정지원 사업이랑 연계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수도권 대학들, 뭐 인서울 대학들 통제하고 비율 정해주고 그렇게 그 대학들을 그룹핑해서 제도를 수립하는 것 자체가 그 대학들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열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점점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2021학년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고3 학생이 적다고 하니까 모든 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빨리 해결책들이 신속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요즘 뭐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올해부터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고 뭐 언론지에 따라서는 뭐 전문대가 50개 이상 폐교가 되니 많이 이런 얘기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회통합 전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기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자료 준비해주신 이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아서 이게 정책을 수립해 나갈 이제 저희 팀 입장에서도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게 모든 대학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혹시나 이게 반발 작용으로 또 다른 쪽으로 튈까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팀 모두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쯤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더? 할 말이 많죠. 할 말은 많다. 한 가지. 한 가지만. 네. 지금 정시 최초 등록 기간이잖아요. 네. 예, 수험생 여러분들, 예, 저희 방송 보시고요. 저희 뭐 지지난달에 12월달에 수시 관련된 그 영상 보시면서 다시는 실수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또 사례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분들 편집팀에서 상단에 해당 링크 걸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제 생각엔 차라리 잘 됐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안 돌아다니고 집에 꼭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네. 그리고 바이러스도 있으니까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행 가지 마시고 집에서 집 전화랑 핸드폰 꼭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바뀌면 입학팀에 알려주시고. 네, 꼭 네, 알려주시고 중요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저희 오랜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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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봐요.